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합격에 도움되는 민법 최신 판례 15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집합 건물의 출입문 표시와 등기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아파트 호수와 문 앞에 붙어있는 아파트의 호수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그 경락을 받은 사람이 그 아파트 입구에 붙어있는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경락받느냐, 아니면 등기에 나와 있는 호수를 가지고 경락을 받느냐, 어떤 것이 경락받은 물건이냐, 이 문제거든요.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갑이 있는데 요 갑이 201호를 경락받았어요. 201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201호를 경락받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의뢰 아파트는 출입문 표시는 원래 202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201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불일치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경정 등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뭐로 바뀌었냐면 202호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병의 아파트는 출입문 표시가 201호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202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불일치되어 있고, 현재는 경정이 돼가지고 등기부가 201호로 경정 등기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갑이 경락을 받을 때 갑이 경락받은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어떤 아파트냐, 출입문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경락받을 당시에 출입문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병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면 의뢰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경락받을 때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201호 을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갑이 경락받을 때, 갑이 경락받은 것은 201호인데, 자, 만약에 출입문 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병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면 을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갑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을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019년 10월 17일 얼마 안 됐죠?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7년도예요. 굉장히 오래 끌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쟁점이 좀 많은 사건이고,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판례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집합 건물로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행위가 있는 시점에 집합 건물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존 태도거든요. 읽어보면,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집합 건물이 성립되는 것이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보시면, 따라서 한 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등기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판례 논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 물건이
201호인지 202호인지는 결국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요 구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 구분 소유자가 자신의 구분 행위로서 아파트 입구에다가 201호라고 표시를 했다면 그게 구분 행위잖아요.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등기부에 202호로 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는 202호가 아니라 201호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분 행위가 있고 그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등기 없이 바로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 201호인지 202호인지도 결국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행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가 됩니다.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판례 입장이니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자고요. 자, 이 판례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출입문 표시와 집합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만으로 어느 전유 부분이 몇 호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지만이죠. 다시 말하면 출입문 표지와 등기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그 전유 부분이 몇 호인지는 등기부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 보시면 건물 건축주가 이와 같이 전유 부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출입문 표지에 201호로 되어 있다면 등기부에 202호로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 아파트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202호가 아니라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뭐죠? 201호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경매 절차에서 구분 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 건물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현재의 등기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 건물이므로 각 회사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구분 건물이 을이 점유하는 구분 건물이라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갑은 내가 경매를 받을 때 등기부에 201호로 되어 있으니까 을이 살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 건물 명도를 청구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201호인지 202호인지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입문 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하는 건물 명도 청구는 적법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을의 아파트가 아니라 갑이 경락을 받을 때 건물 표시로 201호로 되어 있는 병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동호수와 아파트 출입문 표시에 나와 있는 동호수가 불일치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요? 출입문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갑이 경락받은 201호는 경락받을 당시에 출입문이 표시된 병의 아파트이므로 을에게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판례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자, 예상문제 지문을 볼게요. 예상문제 지문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1. 집합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은 등기된 시점에서 성립한다. X죠.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집합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은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 성립한다. 이게 맞는 거죠. 따라서 201호인지 202호인지는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아파트 출입문에 표시된 동호수가 201호고 등기부가 202호라면 출입문에 표시된 201호가 맞는 거다. 이게 결론인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집합 건물의 출입문 표지와 등기부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락받은 물건은 등기부의 표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X가 되고요. 오히려 출입문 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땐 좀 복잡한 듯 하지만 결론 보시니까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 질문도 물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